자,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22장까지 끝날 것 같아요. 22장까지. 127쪽 명제의 역과 대우. 자, 역이라는 말은 뭐 역이라는 말은 바꾼다는 얘기죠. 바꾼다는 얘기. 뭘 바꿔요? 순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P하고 Q,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겠죠? Q이면 P이다.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걸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Q이면 P이다의 역은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죠. 그죠? 얘를 순서를 바꾸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순서를 바꾸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는 거, 이걸 우리는 역이라고 부릅니다. 교과 과정에는 빠졌는데요. 가정과 결론 각각을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not P이면 not Q이다. 요거. 원명제에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는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과 과정에선 빠졌어요. 이라고 부릅니다.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잘 봐요. not P면 not Q도 여기 다시 봐야지. not P면 not Q도 또 부정하면 뭐예요? not P죠. not P니까 그냥 P가 되는 거고 not Q니까 Q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예요. 각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바로 요거. 즉 역한 다음에 이하는 거예요. 혹은 이한 다음에 역하는 거예요. 즉 각각을 부정했죠? 그리고 나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역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혹은 뒤집었죠? 뒤집은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뒤집은 걸 가정과 결론의 각각을 부정 때리는 거죠. 이하는 거죠. 역한 다음에 이해도 되고 이한 다음에 역해도 돼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대우. 대각선 관계예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대우는 뭘까요?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순서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 때리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 때리는, 그러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대우예요. 이렇게도. 이쪽도 대우입니다. 대우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정과 결론, 순서를 바꾸면서 동시에 각각 부정 때리는 거. 순서도 바꾸고 부정하는 거. 이걸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원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대우 명제도 무조건 참입니다. 혜원아, 갑자기 문득 불안하다. 지금 녹화되고 있지? 원명제가 거짓이잖아요? 그럼 대우 명제도 반드시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명제의 참거짓은 대우 명제의 참거짓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명제의 참거짓은요, 역명제의 참거짓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이면 역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때그때 달라요. 예,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명제가 거짓이면 영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때그때 달라요.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문제 갈게요. 22-5번.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역과 대우의 참거짓도 판별하여라. 단 x하고 y는 실수이다. 1번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건영아, 원명제, 참, 거짓. 그렇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죠?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예, 참이에요. 이 녀석의 영명제 불러줄래요? 역인데요. 역인데요. 그냥 순서만 뒤집는 건데요. 역. 자, 항상 이면에서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요. x는 0 또는 y는 0 이면 x, y는 0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x가 0이거나 아니면 y가 0이면 곱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대우까지 네가 해요. 원명제 대우는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x와는 0.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명제가 그 참이었잖아. 그러면 대우명제는 당연히 참이어야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2번 x는 2이고 y가 3이면 x 플러스 y는 5이다. 유정, 참, 거짓. 참. 너무 쉽다. 그죠? 역. 플러스 y는 5이면 x는 2이고 y는 3이고. 참, 거짓. 네? 거짓이에요, 거짓. 왜 이게 참이에요? 합이 5라고 해서 무조건 2하고 3만 있어요? 아니죠. 발레 하나 들어봐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x는 x, y 자리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발레는 얼마예요? 그래요. 어떻게 합이 5라고 해서 무조건 x가 2고 y가 3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거죠. 유정 계속. 원명제에 대하여 대우명제는요? x 플러스 y가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또는 y는 3이 아니다. 자, 이거를 참거짓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 봐, 규린아.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요렇게 주고서 요 녀석을 참거짓을 물어봤다. 요 녀석의 참거짓을 물어보면 이거를 직접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의 대우명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대우명제가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얘는 쉬우니까. 그래서 어떤 명제에 참거짓 문제가 나왔는데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 어려워. 그럼 잽싸게 대우명제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자, 이게 참거짓 모르겠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명제가 참이었잖아. 그러면 대우명제 무조건 참인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참이에요. 네. 이거 판단하는 거 어렵죠. 이게 뭔 소리야? 이런다고요.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0보다
크면 A는 0보다 작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이 만일 0보다 크다면 A는 음수이다. 혜원 참거짓 거짓. 그쵸. 자, 여러분 X제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0 같으면 안 되겠죠? AX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실수 X는 적어도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양수에다 A를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A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 역. 몰라요? 그거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냥 이면을 기준으로 완전히 뒤집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더 눈에는 잘 들어올 거예요. A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이 0보다 크다. 그쵸? 여기니까 그냥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A가 만약에 0보다 작아. A가 음수야.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여 거짓이에요. 이것도 거짓이죠. 그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대우, 원명제를 기준으로 대우명제입니다. 몰라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참거짓.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대우명제는 그냥 거짓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0.1초 만에 거짓. 그럼 되는 거예요. 끝. 어떤 애가 나보고 왜 자꾸 거짓이라고 하는 거 거짓이라고 하죠. 별걸 다 태클이야. 그런 아버지 나는. 나 옛날 사람이어서 그래. 나도 우리 엄마의 영향 때문인지 토마토보다는 도마도가 지금 좀 더 먼저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넌 토마토니? 요즘 사람이구나. 나도 도마도가 먼저 나오던데 나만 그러나? 22-6번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거 뭐냐? 3단 논법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예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100%. 이거 나와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1번. 자, 거기 잘 봐요. 거기 전부 다 두 줄이죠. 화살표가 전부 두 줄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명제들은 다 참이라는 거예요.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여기 쉼표가 있는 건 이거는 전부 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쉼표는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not R이면 Q이다. 요 두 가지가 완성이 되면 P이면 not R이냐? 그럼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요. 여기 Q가 있죠? 여기 Q가 있죠? 그럼 Q를 가운데다 놔야 돼. 근데 문제는 얘는 not Q야. 근데 얘는 그냥 Q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 이 녀석을 대우명제로 고치는 거야. 할인, 대우명제는요? not Q이면 그렇죠. R이다. 그렇죠. 뒤집으면서 각각을 부정해 주니까. 그러면 결국 한 방에 쓰면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웬걸? P이면 not R이다? 웃기시네.
2번. P이면 not Q이다. R이면 Q이다. 이면 P이면 not R이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얘는 not Q인데 얘는 그냥 Q죠. 그러니까 연결하려면 얘가 가운데 들어와야 되니까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해야 됩니다. 자, 누가 해볼까? 민재야. not Q이면 not R이다. 따라서 한꺼번에 쓸게요. 그렇죠. not R이다. 그러니까 P이면 not R이다는 참이 되는 거죠. 와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그 녀석이구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 4, 5번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린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할 거예요.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R이다. 이면 not P이면 R이다. 자, 여기는 누가 두 번 등장하고 있느냐? Q. 그쵸?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Q를 박아주기 위해서 얘를 뒤집으면서 요 녀석의 대우 명제를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리나 대우 P이면 not Q이다. 따라서 요거를 한 줄로 써봅시다.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not Q이면 R이다. 그러니까 P이면 R이다요. 근데 웬걸? not P면 R이다. 뭐야? 탈락. 4번 P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이면 not P이면 R이다. 역시 Q가 두 번 나오고 있죠. 근데 얘는 그냥 Q고 얘는 not Q죠. 그래서 얘를 대우 명제를 써서 가운데다가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효나 대우 명제 Q이면 R이다. 한 줄로 씁시다. 그러니까 근데 웬걸 not P면 R이다. 또 뭐야? 탈락. 5번 P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이면 P이면 Q이다.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P면 R이다 그러면 R이면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Q이면 R이다. 이걸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P이면 R이다. 아이고. Q이면 또 R이다. P이면 R이고 Q이면 R이고. 그럼 PQ 사이는요? PQ 사이의 관계는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탈락. P하고 Q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해됐습니까? 안녕. 그래서 22-6번은 답이 2번이 나왔습니다. 7번 갈까요?
22-7번. 다음에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한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무슨 국어 문제 같죠?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두 명제로부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라는 명제를 얻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꼭 필요한 명제는 어떤 명제겠느냐? 자, 봄이 오면으로 출발해서 제비가 돌아온다로 끝나야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바로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요. 원하는 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요. 그러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명제는 바로 요거예요.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를 찾으려고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없단 말이야. 틀렸나? 그게 아니지. 요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요 명제에 대우 명제도 참이겠지. 그럼 대우를 찾아봐야지. 없으면 대우를 찾아봐야지. 요 녀석의 대우 명제는 효나? 날씨가 추우면. 그렇죠. 꽃이 피지 않는다. 요래 나오는 거죠. 요래 나오는 거죠. 요래 나오는 거죠.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어딨냐? 5번에 있네요. 5번. 끝.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 자, 땡땡 조건 문제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하여튼 땡땡 조건 문제가 나왔다. 땡땡 조건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주어부터 찾습니다. 주어부터. 네, 무조건 주어부터 찾는 거야. 주어부터. 주어는 뭘로 끝나요? 어미가 은는 이가로 끝나죠. 주어부터 찾는 거예요. 항상. 주어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 그런 거예요. 누구는 뭐뭐이기 위한 땡땡 조건 이런 얘기거든요. 은는 이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은는 이가부터.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게 참이라고 해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이렇게 쓰라고 하면요. 잘 봐요. 자꾸 P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큰일 나요. 먼저 주어부터 찾아요. 그럼 P는 그랬죠. 그럼 P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P의 입장에서. P의 입장은 화살을 쐈어요? 맞았어요? 건영아? 쐈어요. 그럼 Q는 P이기 위한 땡땡 조건. 그럼 은는 이가 Q는 그럼 Q는 화살을 맞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겨울에도 가르쳤잖아. 화살을 맞았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을 맞은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을 맞은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을 쏜 애가 충분 조건이에요. 화살을 쏜 애가 충분 조건, 화살을 맞은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이게 둘 다 참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P는 Q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Q는 P 안에 포함된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P하고 Q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하고 Q가 똑같을 때 있죠?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끝. 다 했어요. 22-8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걸 보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딱 정리해 봅시다. 규리나 첫 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주어가 누구야? P는 충분 조건이죠. 화살을. 아니,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럼 화살을 쏘냐고 맞냐고? 쏴요. 불러. P면 Q이다. 아랫줄. 그렇죠. Q는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맞아야죠. R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혜원. S이면 R이다. 그렇죠. R은 필요 조건이다. 화살을 맞아야 되겠죠. 마지막 줄. 그렇죠. Q이면 S이다. 그럼 요 네 개의 명제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꺼번에 써볼게요. P이면 Q이다. Q이면 S이다. S이면 R이다. 근데 R이면 Q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조금 더 예쁘게 쓸게요. P이면 Q이다. Q이면 S이다. S이면 R이다. R이면 Q이다. 그럼 요 세 개가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Q하고 S하고 R 집합 세 개는 모조리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무슨 얘기예요? Q, S, R 집합 안에 P가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P가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중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고 정리는 다 했어요. 문제 정리는 끝났고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만 고르래요.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P하고 S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S가 P를 포함하겠죠? 그럼 S가 P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화살표가 민재야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가야 되니? P에서 S 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P는 화살을 쐈죠. P는 화살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란 말 어때요? 맞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냥 두서없이 막 하면 안 돼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안 틀려요. 니은번.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자, 주어가 R이에요. 예, 주어가 R이에요. 자, R과 P를 볼게요. R과 P. R과 P를 보니까요. R 안에 P 있다. 이렇게 되겠죠. R 안에 P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하리나 화살표는 누구한테서 누구로 가야 되냐? 그렇죠. P에서 R로 가야 되겠죠. R은 화살을 맞았어요? 쐈어요? 맞았어요. 그 슬퍼요? 감정이입을 하네. 맞았어요. 그건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죠. 화살을 맞으면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맞는 거죠. 네. 디귿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Q하고 S는 어때요? 똑같죠? Q하고 S하고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끝! 기억, 니은, 디귿 다 동그라미네? 그런 게 있나? 5번. 딩동댕동. 그거 꺼봐. 전원. 추워? 얼려버리려고. 다 얼려버리려고. 뭐가 추워? 춥기는. 응? 다 얼려버리겠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9번)
XYZ가 복소수이고 집합 ABC, 대문자 ABC가 집합일 때 복소수라고 그랬어요. 실수어수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XYZ는.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한 어떤 조건이냐? P는 어떤 조건이냐? 1번 P XY는 0 Q XYZ는 0. 자, 1번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복잡하게 풀지 마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효원아, XY가 0이면 XYZ는 0이다. 참 거짓. 그렇죠. 이건 참. XYZ가 0이면 XY는 0이다. 겉은 뭐야? 나쁜 것? 좋은 것? XYZ가 0이면 XY는 0이다. 거짓이에요. 거짓. 아, 그 얘기는 P는 화살을 쏘기만 할 뿐 맞지는 않는 거죠. 화살을 쏘기만 하니까 P는 어떤 조건이다? 그렇죠. P는 충분 조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2번. X 플러스 Y하고 XY가 둘 다 실수래요. Q, X, Y가 실수랍니다. 유정아, 합과 곱이 실수이면 X하고 Y가 각각 둘 다 실수이다. 참 거짓. 거짓. 발례 들어봅시다. 거짓이면 발례를 들어야죠. X가 I, Y가 2i? 그러면 x 플러스 y가 실수가 안 되는데? 2 마이너스 I. 그냥 마이너스 i 그래도 돼요. 뭐 이렇게 힘들게 얘기해요. x가 i고 y가 마이너스 i면 되죠. 그쵸? 그럼 합하면 0이고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실수죠. 그렇다고 해서 x, y가 실수입니까? 아니죠. 거짓. 다음. X하고 Y가 실수이면 합과 곱은 실수이다. 참, 이건 참이죠. 그럼 P는 화살을 어땠어요? 그러니까 P는 필요 조건입니다. 쏘지 않고 맞기만 했어요. 다음 3번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고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이면 B 합집합 C래요. 자, 이거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려요. 건영아, 이 말이 무슨 뜻이야?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다.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따라서 A 교집합 가로 열고 B 교집합 C는 A이다. 사이에 보단 안에. 다시요. 그렇죠. B 교집합 C가 A를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죠. B 교집합 C가 A를 포함하고 있다. 잘했어요.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면 돼요. B 합집합 C 안에 A가 들어있으면 합집합을 하면 A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지금 잠깐. 자, 내가 지금 말을 지금 잘못 다시 한번. B 합집합 C 안에 안에 A가 들어있다. 그렇죠. B 합집합 C가 아이고 한국말이 제일 어려. A를 포함한다. 요렇게 해야 되겠죠. 오. 자, 화살표 갑니다. 화살표 갑니다. 먼저 이거. A가 비교집합 C 안에 들어있으면 A가 비합집합 C 안에 들어있을까? A가 여기도 B야. A가 비교집합 C 안에 들어있으면, 그죠? A가 비교집합 C 안에 들어있으면, 그럼 A는 당연히 비합집합 C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가볼게요. A가 비합집합 C 안에 들어있으면, A가 비합집합 C 안에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으면 그럼 A는 비교집합 C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분명히 비합집합 C 안에 A가 들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A가 비교집합 C 안에 들어있습니까? 거짓. 그래서 P는 화살을 쏘기만 하고 화살을 맞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P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10번. X가 실수일 때. X가 실수일 때.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그랬죠?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일까? P는 그럼 역시 주어니까 중요한 건 P예요. P를 잘 봐야 돼요. P는 어떤 조건이냐? 화살을 쐈을까? 화살을 맞았을까? 1번 x제곱이 1 이하이다. Q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 P는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죠.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2보다 작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즉, Q 안에 P 있다. 그럼 화살표는 어디로만 움직여요? P에서 Q로만 움직입니다. 그럼 귤이나 P는 화살을 쏘기만 해요.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끝. 얼마나 쉽게요. 화살을 쏘면 충분, 맞으면 필요. 맞으면 필요는 또 뭐야? 한국말이. 2번. P.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부등식 풀어보면 Q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역시 0보다 작다. 3, 1이죠.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어머나. P 안에 Q 있다. 그죠? 오. P 안에 Q 있다. 따라서 화살은 Q 쪽에서 P 쪽으로 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유정아, P는 화살을, 그러니까 P는 필요 조건이 되겠다. 끝. 요렇게 하면은요 22장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은 23장 명제 증명 완전 중요한 챕터예요. 완전 중요한 챕터. 네, 요거 해보도록 할 겁니다.